여러분, 이거 시험에 진짜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 맞죠? 바로 대국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 짱 박사랑 이 그래프 하나로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리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학 짱친,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어려운 경제학 한번 제대로 정복하러 가봅시다. 파이팅!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우리나라 특정 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팍팍 지원합니다. 이런 거요. 와, 그럼 그 회사들은 완전 신나겠죠? 수출도 막 늘고, 이거 완전 좋은 정책 아니야? 싶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나라 전체로 봐도 정말 이득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찾아가 봅시다. 좋습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 오늘 우리가 씨름할 녀석입니다. 모든 분석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딱 봐도 선도 많고 뭔가 복잡해 보이죠? 걱정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자, 우선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전 순수한 자유무역 상태부터 볼게요. 여기 P1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월드 프라이스, 국제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서 우리나라가 X1만큼 수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등판합니다. 수출하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S만큼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와,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대박이죠.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돈을 더 얹어주니까요. 그야말로 꿀이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해외에 팔면 나라에서 돈을 더 얹어준대요. 그럼 굳이 국내 소비자한테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국내 가격도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파는 가격이랑 똑같아질 때까지요. 그럼 국내에선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은 아유 비싸서 못 사겠다 하고 지갑을 닫고 생산자들은 와 신난다 하면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자, 여기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대국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가 작은 나라, 소국이었다면 우리가 뭘 하든 전 세계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티글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대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물량을 확 늘려버리면 전 세계 시장의 공급량이 변화하면서 국제 가격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데 한번 보세요. 생산자 입장에서 보조금은 뭐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예전에는 100원에 팔아야 남는 장사였는데 이제는 정부가 20원을 보태주니까 80원에 팔아도 100원에 파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에도 얼마든지 수출할 의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공급 곡선이 보조금 S만큼 수직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우리 수출 공급 곡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바뀌잖아요. 보세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국제 가격이 원래 PW였는데 P스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 세계의 물건을 더 싸게 팔게 됐다는 뜻이에요. 헐값에 넘기는 꼴이 된 거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일종의 국가 가계부를 써보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소비자, 국내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손해죠. 생산자는 가격도 오르고 보조금도 받고 완전 이득이죠. 정부는 어때요? 보조금 주느라 세금을 엄청 썼으니까 완전 마이너스죠.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결론은 순손실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손해라는 거죠. 왜 이런 손해가 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 손실의 첫 번째 범위는 바로 비효율성이에요. 보세요. 보조금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은 사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물건을 만들게 됐어요. 반대로 소비자들은 비싸져서 꼭 필요한데도 물건을 못 사게 됐고요. 이렇게 억지로 시장을 왜곡시키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좌중손실이라고 부르는데 그래프에서는 저기 삼각형 B랑 D 면적이 바로 그 낭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실의 두 번째 범인,
이건 오직 대국이라서 생기는 특별 손실이에요. 바로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한 손실입니다. 아까 국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00원에 잘 팔고 있던 물건들까지 이제는 80원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피눈물 나죠? 제값 받던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넘기면서 보는 손해. 그게 바로 저기 사각형 이면적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결과가 진짜 아이러니해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수출 보조금인데 정작 보조금을 준 우리나라는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서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물건 사가는 외국은 어때요? 웬 떡이냐 싶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물건값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와, 진짜 이상하죠? 그럼 외국이 얻는 이득은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의 국제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나라 소비자들은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80원에 사게 된 거예요. 그 차액 20원, 그게 고스란히 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프의 이원 면적이 바로 그 이득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지구 전체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손해를 받고 외국은 이득을 봤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퉁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외국의 이득이 우리나라의 손실을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즉 순손실이 발생하고 맙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손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나라 손해가 외국 이득보다 더 클까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답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 악화 손실 E가 외국이 얻는 이득 E1보다 저기 작은 삼각형 F만큼 더 커요. 이 F가 바로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증발해버리는 손실분인 겁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갈 내용만 머리에 딱 박아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첫째, 대국이 수출 보조금 주면 자국은 무조건 손해다. 둘째, 왜 손해냐? 국내에서 비효율적인 생산 소비가 일어나고 B 플러스 D, 국제 가격이 떨어져서 E, 손해다. 셋째, 수입하는 나라는 땡큐다, 무조건 이들이다. 마지막 넷째, 지구 전체로 보면 역시 손해다. 됐죠? 이 네 문장만 외우면 이 문제는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좀 머리 아팠죠? 맞아요. 경제학이 가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승자입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항상 응원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 그냥 덮으면 바로 까먹습니다. 아시죠? 꼭 자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복습해보세요. 근데 혼자 복습하다 보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더라? 하고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절대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땐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건 이미 다른 친구들이 다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검색만 해봐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 남기세요.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이 짱박사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이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